에코프로 그룹의 현재 보유 유동성은 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정도 있고 1조 5천억 규모의 자금이 가용이 가능하다. 당장은 돈 필요 없다라고 하고, 에코프로는 2분기 때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갈수록 흑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0년 섹터도 주가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문제가 또 발을 잡고 있죠. 지금 뭐냐면은 개짐이 오래되고 적자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증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고 또 R&D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입금도 늘어나고, 그 전에 뭐 시비라든가 이런 뭐 이비 이런 거 발행했던 것들이 만기가 되려왔을 때 그걸 다 차환한다던가 주식으로 상장된다던가, 그것도 어려우면 이제 주주 배당 유상증자가 하기 때문에 주가 시선 요인이 생겨서 주가가 또 급락하고, 최근에 또 주가 하락하는 그런 요인 중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코노미 리뷰 기사를 좀 보니까 이거 기사 내용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 장기화되다 보니까 배터리 3사에도 위기가 왔고, 그리고 공연 가동률 하락과 차입금 증가로 인해서 기업 재무에도 부담이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이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현재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차입금이 거의 50조에 달해요. 49조 6천억 정도 돼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도 그 7조 이상 좀 증가를 한 상태고, SK온이 한 5조 정도 증가해서 지금 차입금이 20조 4천억 정도 되고, 여기에는 그 미국 정부 ATVM 프로그램에서 6조 3천억 지원을 받았고요. 단기 차입금은 2조 4천억 감소를 했습니다. SK온이 차입금이 20조가 넘었고, LG에너솔루션도 17조 6천억까지 한 2조 2천억 정도 증가됐는데, 여기에는 워낙 회사채 발행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는 377억 정도 수준이라서 일단은 적지만 최근에 2조 정도의 그 유상증자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엔솔이나 SK온의 공장 가동률이 LG에너솔루션이 올해 1분기에 51.1%까지는 급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그 소형 전지 가동률이 지난해의 58%에서 지금 32% 1분기 기준으로 감소가 됐고, SK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43.6% 정도의 경영 가동률인데, 이게 지난해 평균이랑 같아요. 생산 실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억 2,149만 셀에서 3,181만 셀까지 대폭 하락이 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해외적 공장 증설은 뭐 SK온 쪽에서는 그 포드와 존치벤터, 글로벌 SK, 여기 지금 6이랑 그 미국 켄터키 1, 2 공장과 그 해가 포함해서 테네시 공장 해가지고 3개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현대차와 조지아 공장도 이제 내년 상반기 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과 삼성 SDI도 뭐 해외 투자 지속하고 있는데, 근데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빼고는 대체로 동남아시아 쪽에 투자했던 것 좀 다 백지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니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R&D 비용이 한 12.3% 증가가 나왔는데요. 주로 이제 차입금 늘려서 북미라든가 유럽 등의 해외 공장 쪽의 증설과 기술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앞으로 2, 3년 이후에 나올 이제 슈퍼사이클 캐즘 극복 이후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 지속하고 있고, 배터리 산사가 총 투자 금액이 현재 그 7,421억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 12.3% 그래서 증가한 것이고, 삼성 SDI가 3,570억 정도 지금 R&D 비용을 쓰고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형과 원형 배터리, 그리고 전동공구라든가 그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원형 전지, T 제품용 파우치 전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전력 저장용 ESS 전지 등을 개발하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도 3,070억 정도 들어서 그 전기차 전지라든가 스마트폰과 이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라든가 전력망과 주택용 ESS, 이게 달라요. 전력망과 주택용은 또 그걸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SK온도 776억 정도 들어서 리튬메탈과 전고체 전지 이런 쪽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난 1분기 콩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이후에 실적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고, 수요가 회복될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회사의 전망들보다 트럼프 감세법 그게 어떻게 통과되는지 여부가 되게 더 큰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SK 이노베이션도 미국 배터리 가동률과 판매량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 삼성 SDI는 2, 3년 후에 수혜를 보고 현재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전망들이 앞으로 유지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법안의 호타가 좀 최소한 되면서 언론 보도됐던 그 정도 수준으로 가서는 좀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배터리 3사는 현재 그 전기차 시장의 어떤 캐즘으로 인해서 가동률 하락과 차입 증가라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R&D 투자라든가 해외 공장 증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반등을 놀리는 전략을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저점으로 보고
기술력과 공급 확충을 통해서 캐즘 이후에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뉴스의 요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가 유증 결정을 했죠. 주당 14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약 2조까지는 안 됐고 주가 빠졌기 때문에 1조 6,500억 정도 조달할 수 있게 됐고요. 오늘 나온 뉴스로 보니까 SDI 의리사주는 100% 초과 청약이 됐다고 합니다. 2조 정도 조달하고 했으나 어쨌든 뭐 주가 하락 때문에 발행가액의 산정이 기준주가 낮아져서 전체 조달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 14만 6,200원보다도 낮은 14만 원에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21일부터 오늘 청약이 되네요. 일반 공모 청약해서 6월 13일에 이제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고 대략 증자 비율은 1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미국의 GM과의 합작 법인 투자를 하고 헝가리 공장에 대한 캐파 증대 그리고 국내에서의 그 전고체 배터리 라인에 대한 그 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줄여서 캐펙스 투자를 위한 증설이라서 이번엔 차입보다는 그 주주 배정 유주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LG화학도 이번에 EV 발행한 게 이것 때문에 주가 급락했었거든요. 그날 당일에 뭐 장중 6%까지 빠지고 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LG화학 쪽에서 약간 해명을 좀 했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LG화학이 그 EV를 발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0억 달러 교환사채 발행을 확정을 했는데 그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주가 저 높을 때 이런 걸 해야지 왜 주가 다 빠져 여기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2년 전에 EV를 발행한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차원하기 위해서 지금 발행을 한 겁니다. 2년 전에 5년물 달러와 EV 교환가가 68만 7,50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걸 차원 목적으로 좀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더 싸게. 거기에 풋옵션 만기 대응용으로 지금 차원 목적으로 EV 카드를 꺼낸 거예요. 22년까지만 해도 달러채를 통해서 조달이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는 에쿼티 조달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고 이거는 발행이 되게 되면 풋옵션 행사하는 거를 차원하겠죠. 그래서 달러채보다도 EV가 비용이 지금 저비용 차원이 가능하다라는 그 매력이 높다는 것이고 EV는 향후 또 지분 매각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그 LG화학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나올 수도 있구나. 상단을 막아놓으니까 주가가 안 좋으니까 더 이런 거예요. EV 교환 가격이 33만 7,700원인데 원래 15일 종가가 30만 7천 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다 10%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23년도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125에서 135% 붙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LG화학이 예전보다도 확실히 LG엔솔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기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관들도. 그래서 EV 교환가는 해당 기업의 미래 주가에 대한 가치도 반영되는 지표인데 좀 낮게 설정이 된 것이고 교환가보다 웃돌 때 풋옵션 청구 없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 하고요. 만약에 교환가가 낮 경우는 보통 풋옵션을 청구하겠죠. 근데 그게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68만 7,5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환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거는 EV가 결국 지분 매각 카드로 쓸 수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요. LG화학의 지금 엔솔의 지분이 81.8%인데 그 80%가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최저 한세 대상이거든요. LG 엔솔이 벌은 거에 대한 그 최저 한세를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 걸 또 회피하기 향후의 목적도 있다라고 그런 관점도 있고 S&P 쪽에서는 LG화학이 향후 LG에너솔루션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매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대주주 물량이 시장이 풀린다는 이슈 때문에 LG에너솔루션이 빠졌는데 반대로 이거는 그런 지분의 활용에 대한 가치 때문에 LG화학은 올라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감세법, LA에 대해 일몰이 생기는 그런 감세법에 의해 섹터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차 목적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뭐 새로운 돈을 급하게 구할 이런 식의 모습이 된 건데 비싼 거 싼 걸로 대체하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LG 에너솔루션이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LG화학에 빠지는 건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독 뉴스였는데 코스메인 소재도 그 2천억 규모의 12 발행 추진한다는 단독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조선비즈 쪽인데 어떻든 양극재 부분이 코스메인 소재는 사업이 저기 그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라 MLCC라든가 필름 사업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그 1분기 발표할 때 양극재 부분만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및 투자 자금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하고 또 공장 증설 목적으로 해서 작업도 다 모색 중인데 발행 예정 금액은 2천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요게 금액이 2천억이 회사 정관사 최대한 돈 그래서 복수의 사모펀드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보시고 차입이 있다 우선이라고 합니다. 차입 발행은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일단 1분기 때 매출이 339억에 영업이익 10억 나와서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 80.3% 감소가 됐고 증권사 컨센서스 40억보다도 좀 작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양극재 부분이 코로나19 이후로 첫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최저에도 불구하고 흑자였지만은 이번 분기에 적자가 전환됐는데, 일단 전방 고객사, 특히 LG화학의 전방 고객사들의 관세의 불확실성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대응도 필요하고, 부품과 소재 조달 전략도 좀 변화가 생기면서 매출도 감소하고, 이런 실적 악화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지금 SK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LG화학과 맺었던 게 3,621억에서 2,504억으로 한 30.8% 축소가 됐습니다. 4월 30일 날 공시를 했고, 재무 상태를 보면 코스모 신소재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만큼 재무 구조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부채 비율이 33%, 순차익금 비율 42%라서 국영사 대비해서 상당히 건전한 재무 구조다. 포스코 퓨처엠이 부채 비율이 58%에 순차익 비율이 1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CB 발행할 경우에는 주가 시속 가능성이 있고, 코스모 신소재만의 악재는 지금 코스피 200 편출 가능성도 지금 현재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MSCI 편출 이후에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게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 유출에 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회사는 최대 주주가 코스모 화학이잖아요. 그 위에 뭐 코스모엠 컴퍼니, 허경영 소장이 있지만은 주요 사업이 양극재랑 기능성 토너, 자동차 등을 하는데, 필름 사업이 마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양극재가 적자가 났어도 다른 사업들이 커버가 나오면서 분기로는 흑자가 좀 났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거냐. 어제 승전TV에서 그 탐방 갔다 온 걸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자금 4공장 증설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3공장은 완공이 돼서 일단은 10만 톤이 됐고요. 사실 지난해 6월 달에 10만 톤 구축 완공으로 목표를 했었는데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지연이 됐네요. 상반기에 10만 톤을 구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10만 톤에 대한 실적이 완전히 나오는 걸로 원래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증설이 늦어지고, 실제로 이제 올해 7월 8월 달 가동률 30에서 40% 시작을 해서 내년 올해 말엔 70%, 내년 상반기에 80%, 그 이후 하반기 95% 이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10만 톤 캐파에 대한 일정이 1년 정도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공장도 한 7만 톤 정도 추가해가지고 17만 톤 캐파를 27년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업체와의 양극재 업체와의 어떤 조인트 벤처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신규 국사 쪽에서는 현대차 쪽, 이것도 사실은 지난해까지 들어간다 했던 것들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래서 27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 삼성 SDI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상공장 쪽에서 대응을 해서 물량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도 이제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미드니켈, 망간 리치 이런 것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CB 발행 요거 부분은 어쨌든 4공장 증설과 유럽도 좀 진출하네요. 유럽 그 조인트 벤처 필름 증설 등을 위해서 이제 선제적인 캐pex 투자라고 있어서 아마 요거는 CB가 될지 아니면 차입이 될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회사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MSC 이형 필름 사업은 뭐 성장이 지금 뭐 AI 쪽이나 이런 쪽이 좋아서 성장이 견조하고, 토너 사업도 안정적이라 합니다. 전구체와 리사이클 쪽도 좀 확대를 좀 하고 있어서 회사 뭐 중장기용 버전은 2030년도에 매출 4조 원에 영업이 2천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재 캐파도 25만 톤까지, 국내 20만 톤, 해외 5만 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 포스트퓨처엠 이제 이중도 이슈가 됐죠. 이것 때문에 조금 1분기 콩쿠르 할 때 퓨처엠 이중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중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서 포스트퓨처엠은 제가 없는 종목이긴 하나 갖고 계신 분도 있을 때는 사실 작년부터 퓨처엠은 매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었어요. 가지고 있는 중에서 종목 교체할 때 가격 퓨처엠을 먼저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이중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는 퓨처엠 갖고 가기보다도 다른 업사이드가 더 있는 쪽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그러고 나서 유장 중재 실적이 나왔습니다. 1조 1,000억 원이고 할인율은 20% 정도라서 발행가격이 95,800원이기 때문에 10만 원대 깨지면 안 돼요. 퓨처엠은 10만 원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유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발행가가 그 6월 12일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2차가 최종적으로는 7월 16일에 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청약도 7월 20일 이렇게 돼서 주가 보고서 청약할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이 결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저는 퓨처엠은 아무래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왔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다 시설 운용 자금에 쓰는 겁니다. 1조 1,000억 원을 주주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대부분 다 대주주가 감당을 하고 3,500억 정도만 주주 배정 유상인재라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 공장이라든가 뭐 양극재 광양 공장, 북미 양극재 합작법인 GM조, 부영 흑연 법인들 다 투자한다는 얘기고, 기업들이 뭐 CDI도 그렇고 자꾸 유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이다 보니까 그 에코프로즈는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쪽에 좀 알아본 바로는 통화는 제가 안 했고요.
제 고객분이 이제 통화를 한 걸 저한테 다시 알려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금 상황을 보면은 필요한 투자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확보 계획이고, 산업 특성상 신규 설비 구축에는 약 30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맞춰서 하면 되고요. 현재 보유 유동성은 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정도 있고, 단기 대출 가능 한도가 4천억 정도, 그리고 유럽 지역의 자금이 6천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대략 가용 1조 5천억 규모의 자금이 가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당장은 돈 필요 없다라고, 기존 발행 회사채 및 12회 추가 조달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존 발행했던 것들이 만기 돌아왔을 때는 뭐 대차 용어도 필요할 것인데, 일단은 530억 정도의 만기 채무가 있는데 이건 올해 내 상환 예정이라고 하기서 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프레 머티를 통해서 이미 3,900억을 발행한 상태라서 추가 조달 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 에코프로는 2분기 때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1분기 흑자 가능성 말씀드렸었잖아요. 시장의 증권사에서는 적자 예상을 할 때 에코프로 기엠이 1분기 흑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도 흑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흑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캐나다 공장 에코프로 비엠 일단 가동 중단을, 건설 중단을 했거든요. 5월부터 중단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거래소 이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거래소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신설된 규정이 흑자가 나야 되는데요. 근데 지난해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 적자가 난 상황에서는 거래소 이전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1분기 흑자가 났고, 어떻게든 흑자가 났죠.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흑자가 나게 되면은 코스피 이전 신청을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될 건데, 만약에 거래소에서 분기가 아니라 연간으로 흑자가 나는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 신청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가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2분기까지 흑자를 확인을 하고 나서 거래소 이전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자금 조달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영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다 샌드를 더 누르는 거고 희석 요인들이 잘 발생해서 주가들이 못 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MSCI 지수에서 대거 편출이 좀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비롯해서 스몰캡 지수에서도 2차전 종목들 대거 편출됐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월 말까지는 주가가 안 좋겠죠. 트럼프 정부의 어떤 감세 법안, 그리고 그런 자금 조달 이슈 등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최근에 2차전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한 원인이 됐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 25년부터의 북미 시장에서 신차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렸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예측하는 게 오늘 기준으로 보면 9월 달 얘기 나오거든요. 올해 지금 금리 하다가 3번에서 2번도 여전히 유역에 있지만은 지금 1번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어서 기대했던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안 왔어요.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워서, 금리 사이클뿐만 아니라 시장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맞물려서 아주 우호적일 반했는데, 아직까지 둘 다 그런 사이클이 좀 오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는 것도 사실 2차전 쪽에는 좀 불리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